이제 학업 중단자가 돼가지고 가출을 해서 가출 패밀리에서 이런 종류의 성매매에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10대 후반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낙태를 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다가 결국은 20대 부모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문제가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집에서 못 살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런 고통이 많아서 집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맨날 저한테 폭행을 하시기도 하고 욕도 하시기도 하고 차라리 뭐 죽는 게 속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안녕하세요.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눌 박민서 마음연구소 대표 박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행동에는 가출, 청소년 폭력, 학업 중단, 성문제, 집단 따돌림, 약물 중독, 청소년 자살,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비행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요인과 가정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공격 성향이라거나 반사회적 성격, 높은 우울 성향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자아 존중감과 비행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자아 개념과 정서적 자율성 및 부적응성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정 환경은 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 발달과 학습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의 경험의 질이 청소년이 정상적 행동 또는 일탈적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정으로는 도덕성이 결여된 가정, 결손 가정, 갈등 가정, 훈육 결여 가정, 빈곤 가정, 시설 가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족원 중 범죄자나 품행 불량자 등이 있는 가정, 양친의 사별이나 이혼, 별거, 실종, 장기 수용 등에 의한 구조적 결손이 있는 가정, 애정 결핍 가정,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불화가 지속되는 갈등 가정, 훈육과 감독이 적절치 못한 훈육 결여 가정, 그리고 빈곤 가정과 시설 가정 등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아이 중에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집에 맡겨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이혼 가정에서 정서 학대와 방임을 경험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헤어진 상태이고 아버지는 돈을 벌러 나간 상태에서 할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할머니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이를 적절하게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동네 비행 청소년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단순한 비행 행동을 했다 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비행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끝내 아이는 집을 나와서 아이들과 그룹홈으로 함께 지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보호센터에 상담을 가면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인해 가출하여 비행에 연루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6개월 머문 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올바른 양육이 되지 않아 생활형 범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또 회복센터로 오게 되는 반복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입니까? 요즘 바쁘시죠? 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요새 그 아동 학대 문제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청소년 이제 문제라든지 또 이 아동 학대가 어떤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판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소년 재판을 몇 년 하셨죠?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이 재판을 진행한 그 청소년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대략 12,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또 뭐 한 12,000명 정도의 이제 그 청소년 재판을 했다면 또 그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범죄에 물들게 됐는지 혹시 그런 원인 같은 것도 나오지 않나요? 재판에서 보면? 비행 청소년들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환경입니다. 환경. 특히 가족의 그 해체라든지 이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이제 살뜰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외롭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또 거기서 나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비행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가정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학대와 청소년 범죄의 어떤 연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동 학대가 좀 약한 그 학대라면 그 피해 아동에게 인생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도를 넘어서 아주 심한 학대의 경우에는 이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자기 학대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호소를 하지 못해서 맞아 죽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고 자기가 바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체 성장기가 되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 있을 수 없어서 탈출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학대로 인한 피해,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 심리적 문제를 앓으며 계속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그래도 어쨌든 그 청소년기를 넘겨서 어른이 되면 범죄자로 가는 길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이 끼쳐질 것이고, 그것이 또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든지 가정을 꾸렸을 때 그 학대의 영향력으로 그 가정에 큰 불운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길은요, 탈출해서 그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탈출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가출하는 건데요. 가출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가출해서 나간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경우에는요, 숙식비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매매까지 해야 되고, 남자아이들은 이제 절도, 강도, 사기 이런 데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이 아이에게는 이중으로 불운한 것이 되는 거죠. 아동학대를 당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릴 적 과거의 그 아픔도 채워지지 못한 채 새로운 가해자라는 지목을 받아서 사회 냉대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느 부로보나 비행을 저지르든 안 저지르든 아동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요. 특히 비행 청소년들에게 경우에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범죄자라는 낙오로 그 범죄자 낙오가 찍히는 순간 어느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칼럼에 이래 썼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맞아 죽거나 탈출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아동과 그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린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 중상해를 입게 되면 그런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팍팍한 세상에서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우리의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갔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교감기를 해나가면 좋을 건데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고 그로 인한 부적응으로 친구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학교 폭력의 가합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사회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문제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범죄 청소년들을 많이 한 12,000명 정도를 만나 보셨는데 그 청소년들이 이제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네, 아주 많습니다. 특히 그 아동학대를 당한 시점이 언제냐 물어보면 부모가 이혼을 하는 시점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하고요. 재혼하고 나면 또 재혼 부모님들은 재혼한 분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자녀 입장보다는 재혼한 배우자 입장에 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학대가 일어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편부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건 수는 많지 않은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동학대죠. 어떤 아이들이 왜 비행을 저질렀는지 해가 근원적으로 추적해 보면 결국은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력 때문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 경우가 드러납니다. 어떤 아이에게 왜 그렇게 이제 폭력을 저질렀냐 물어보니까 새로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새어머니에게 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알가벗겨 놓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두들겨 패더라 하는 그런 짓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도 매우 많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가지고 비행의 길에 들어선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막아서 비행을 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반 성인 형사재판은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만은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내린 이후에 판사가 그 아이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을 한 이후에 처분을 받고 이제 사회로 복귀시켰는데 다시 비행을 저질러서 그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재판해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비행률이 매우 높고 그 원인을 이제 추적해 보면 결국 가정 해체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 이후에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인범죄자로 가는 길을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처벌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그 아이들 재비행을 막기 위한 무언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가정해체이기 때문에 가정해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의 모습을 제공하고 가정환경을 제공해서 다시는 재비행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것이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비행 청소년들 경우에도 처분을 내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처분에 대한 벌도 중요하지만 재빙을 어떻게 하면 막느냐가 관건인데요.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재판 제도나 뭐 보호처분 제도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아주 심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격리시켜서 누군가가 그 아이를 보살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원가정 복귀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보호자를 처분만 해서는 그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벌받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의 그 문제점, 그다음에 심각성, 그로 인해서 자기 자녀에게 끼칠 악영향 등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 교육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별로 심도 있는 교육 제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가정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처벌받고 난 뒤에는 조금은 반성할 수도 있지만 그 보통의 생활 습관이 쉽게 변경되지 않고요. 또 가족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학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원가정 복귀 정책은 좋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런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것은요, 아동학대의 재학대를 막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회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누가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학대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된 아이들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만 잘 견뎌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아이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